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제가 금요일날에 한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하루네요. 선방하면 더 두렵다. 여지없이 그 다음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오늘 또 여지없습니다. 금요일날 좀 선방을 했다고 했는데 뒤늦게 악재가 또 여지없이 반영되는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언급하기조차 좀 힘든 하루가 아닌가. 어떠한 코멘트나 향후의 전망을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 안개 속이다. 자, 이런 때는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자, 이런 어려운 시장에 우리가 한번 인생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제 구독자분이 계시고 뭐 어린 분도 계실 거고요. 자, 우리가 항상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참 편안히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여러분들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남도 나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겁니다. 세상 일이 어려운 이유는 그 일이 바로 내 일이고 나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한 발 물러나서 남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쉬워 보인다. 그래서요, 남한테 조언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고민이 많은 친구에게 조언할 때 굉장히 조언들을 잘하죠. 예, 그것은 한 발 물러서서 남의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조언할 수 있는 거고요. 당사자 입장이 되면 또 그대로 행동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죠. 장기도 마찬가지고. 둘 때는 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발 물러나서 쳐다볼 때는 묘수가 떠오를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된다. 우리가 감성과 이성이 있는데요. 때로는 너무 감성은 가까이서 있는 거고요. 이성은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게 이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한 발 떨어져서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쉬워진다. 이것을 우리가 투자자의 이 관점에서도 적용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좋은 말씀, 오늘 서울경제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곡이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비극이다. 이 뜻이 뭘까요? 영국의 소설가 허레이쇼 월풀의 글이라는데요. 생각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성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극이다, 인생이. 느끼는 사람은 뭡니까? 감성 아닙니까? 감정적. 그런 사람에게는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얘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찰리 채플린의 명언인데요. 멀리서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 발 떨어져서 본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이란 말과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고요. 가까이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당사자가 돼서 그러니까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비극이다.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언에서 조금 힌트를 찾듯이 조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투자자들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격이죠. 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살 수도 없고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한번 제3자 입장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왜 시장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못 보느냐? 자, 물론 뭐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요. 대부분은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왜 객관적으로 못 보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자, 주식을 들고 계신 분과 안 들고 계신 분은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 정말 180도 틀립니다. 자,
기관, 낙관 이런 거 주식이 들고 있는 사람과 안 들고 있는 사람 생각이 지금 같을 수 있겠습니까? 180도 틀리죠.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요, 그것도 지나치게 많은 비중, 적절한 포트폴리오 분산이 없고 주식에 대한 믿음 또한 없다면요,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식뿐이 아니에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완전 틀립니다. 자,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 폭락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폭락하는 뉴스에 기울이게 되고요. 집을 가진 사람은 폭등하기를 바라겠죠. 많이 오르기를. 여러 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 또 뉴스에 집중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봐서는 시장을 올바로 볼 수가 없다. 자, 전적으로 우리가 내 일이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흔히 말하는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건데요. 자,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 시장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지금 설사 힘들더라도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의 힘으로 판단을 내리는 노력을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좀 짧다고 말들을 많이 하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아동바동 살지 말고 한 발 벗어나서 바라보면 때로는 좀 편해질 때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오늘은 위로 차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 검사가 사퇴하면서 이런 말을 좀 남겼는데요. 제가 조금 와닿더라고요.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최근 수사와 재판을 하면서 사람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고 지금 좋아 보이는 자리, 권력, 재물이 계속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게 사직이 변이에요. 물론 일부 발췌한 거지만 와닿잖아요. 자, 사람 인생 길지 않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자리,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호가호위하던 자리, 그런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가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리 좋은 자리가 아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정부의 자리, 지금의 대통령의 자리나 장관의 자리, 이런 자리, 지금의 검찰이나 뭐 이런 고위관직의 자리, 이런 자리가 나중에도 그렇게 또 좋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다? 너무 짧은 인생 아동바동 살 필요 없다. 뭐 그런 의미로도 보이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왜 이런 제가 얘기를 꺼내느냐? 너무 주식시장도 하나의 인생으로 봐야 된다. 지금 좋은 자리가 나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좋은 자리가 미래에도 계속 좋은 자리가 되지 못하고, 또 지금의 나쁜 자리가 미래에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떨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 10개 중에 7, 8은 한일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한일 관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좀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까이서 보고 있다. 가까이서 본다는 거에 뭐죠? 본질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까지 끌고 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본질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성보다 감성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꼭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와야만 했나? 이런 아쉬움이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끌고 올까? 이렇게 안 끌고도 올 방법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러설 때도요, 시기가 있어요. 때로는. 자, 어떤 선을 넘어서면요, 물러서고 싶어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루비콘강을 건넌다고 그러죠. 그런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지금 루비콘강을 건넜느냐? 자, 건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락 같은 희망도 있다고 했다. 자, 마지막 물러설 때 내가 물러서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자, 정말 이렇게까지만 끌고 가야 되는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인가? 과연 단 하나 보이는 건 있습니다. 물론 전 국민의 궁핍의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다? 일본과 맞짱 뜨고 싸웠다. 그래서 자존심을 얻었다. 이게 하나의 얻는 대가인데요. 자,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 이대로 우리 경제가 물론 망가지지 않겠죠. 크게. 그렇지만 우리 경제는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이미 침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뿐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직업을 잃고, 사실 가장의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거의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날 때는 정말 감정적으로 휘둘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이거 어쩌고 이 짓을 해온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을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요, 우리 정부의 정부는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먼저 우리 가장이니까 아버지 같은 거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이웃집, 조금 우리보다 힘이 센 이웃집하고 싸우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한 발 떠서 옆집에서 바라본다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집하고 그 힘센 이웃집하고 싸우는데 과연 누가 이길 것이고 누가 더 재산적으로 손해를 볼 것인가, 그런 것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겠다. 우리는 우리 집이라는 그런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 자, 일본과의 이제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궁핍의 대가로 얻는 자존심인데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현명한 일이었는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끝으로 제가 아까 오늘은 인생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인생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굉장히 좀 인생에 생각을 많이 주는 내용이더라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자, 40대에는 여기 지식 아니고요. 지식이 평등이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 나왔건 안 나왔건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40대 넘어서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만나보세요. 공부 잘하던 1, 2등 하던 애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대화 수준이 똑같을 거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것은 다 소용없는 지식이죠. 사실은 써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40 정도 되면 세상 경험이 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평등이 된다. 자, 50대가 되면 어떤 평등이 될까? 외모가 평등하다. 재밌는 얘기죠. 50 넘은 사람 보세요. 다 한국 사람, 배 나왔죠. 그 다음에 외모가 둥글럽적해지죠. 그러니까 뭐 아주 잘생긴 놈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그냥 젊은 애들이 볼 때는 아저씨에 지나지 않다. 자, 60대가 되면 남녀가 평등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녀가 서로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 하는 짓도 비슷하고, 남자는 힘이 빠지고, 여자는 남성화되고, 그래서 남녀 평등이다. 70대가 되면 뭐가 평등이다? 건강이 평등하다.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거기가 거기다. 다 약 몇 봉지씩은 들고 다닌다. 그런 얘기고요. 80대가 되면 재물이 평등하다. 돈이 많으면 뭐하냐? 쓸 데가 없는데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소화도 안 되고 이빨도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돈이 100억인들 1000억인들 무슨 상관이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동바동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90대가 되면 생사가 평등하다.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차이가 없죠. 병원에 누워있으나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나 죽는 거나 그냥 눈 뜨고 있는 것이나 눈 감고 있는 것이나 차이가 없고 먼저 가는 사람이 형님이다. 참 재밌는 얘기고 인생에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사나 그런 것을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코멘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주제는 없지만 조금 인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젊은 사람이 건방지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날이기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고자 올리게 된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